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전현희 권익위원장 버틴 보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3년 임기를 채우고 만기 전역 퇴임을 하거든요. 그럼 감사원에서 전 위원장 감사 10개월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던 걸까요? 문제는 있는데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아리송한 결론을 낸 감사원 감사. 진실은 무엇인지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지독히도 싸우는 두 곳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더 정확히 말하면 지독히도 싸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그 싸움이요, 원래 끝이 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감사원이 최종 감사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싸웁니다. 두 사람은 왜 싸우는지, 왜 아직도 싸움이 안 끝났는지 제가 이거 읽어봤더니 별로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요 2020년 6월 29일에 임명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권익위원장입니다. 자, 권익위원장은요 높아요. 장관급입니다. 네, 장관급이고 임기가 3년이에요. 2023년 6월 27일까지. 자, 당시에요 임명될 때 낙선자 챙기기라는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4월 총선에서 서울 강남 을에 출마한 전현희 위원장이 박진, 지금 외교부 장관이죠. 박진 장관에게 이제 패배를 하면서 낙선됐어요. 그러고 나서 두 달 뒤에 곧바로 권익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보훈 인사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어쨌건요.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 5월, 작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안 물러납니다. 안 물러나요. 제가 한번 봤어요. 예전에 어땠는지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 때 마지막 권익위원장이 김영란 권익위원장이었는데, 김영란법 그 김영란 위원장 대선 직전에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같은 보수 정권으로 넘어갔는데도 그만둔 거예요. 자,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권익위원장은 성영훈 권익위원장인데, 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다 그만뒀어요. 정권이 바뀌면. 전현희 위원장 그만두지 않습니다. 버티는 거죠. 왜 버티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직자 임기는 법률로 정해진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3년 임기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자, 쫓아낼 수 없습니다. 본인이 버티면. 그죠?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 예전 정권은 같은 정권이라도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만두지 않는 게 맞느냐 논란이 계속 있죠. 여권도 압박을 하고. 이런 식이라면요. 자,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권익위원장은 언제부터냐면 2026년 6월부터예요. 윤석열 대통령 퇴임이 언제냐면요. 2027년 5월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2년이나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시기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두고서 다음 대통령은 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권익위원장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또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지켜봐야겠죠. 어쨌든요. 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사실상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저격수로 나타납니다. 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요즘 민주당이 가장 미워하는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전 정권에 대한 감사도 많이 하고 있고 전현희 위원장 감사도 하고 있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요 27년간 감사원에서만 일한 감사원맨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지내면서 아주 센 감사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원전 감사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도록 조작했다라는, 흔히 말해 원전 폐쇄와 관련된 아주 센 감사를 합니다. 자, 이 덕분에 사실은 뭐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한때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까지 부상할 수 있었는데, 이 유병호 총장은 이 건으로 다음 인사 때 비감사 부서로 흔히 말해 좌천이 되기도 하는데요. 당시에 이 사건 관련해서 감사방해로 수사 의뢰도 했죠. 이 수사 의뢰,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를 받아든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사를 다 해놨다. 그 정도로요.
아주 일은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또 약점 중에 하나는 독불장군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달려드는 그런 독불장군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한번 물면 놓지는 않는다는 건데 어쨌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감사원 2인자가 됩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돼요. 사실요. 사무총장 시킬 때 여권 흔히 말해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좀 우려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 윤석열 대통령이 컸던 것처럼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그냥 감사원 감사만 보고 물고 늘어진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 이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고 이 고집 센 두 사람이 붙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냐면 지난해 8월부터입니다. 자, 2022년 8월, 지난해 8월이죠. 자, 감사원이요. 제보가 왔다면서 건익위원회, 정확히 말하면 전현희 건익위원장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합니다. 자, 전현희 위원장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다.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면서 울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왜 여기서 표적이라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물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당시에 여권에서 막 물러나라고 압박을 할 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도 초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 감사 결과가 10개월이 지나서 2023년 6월 이번 달에 나온 거예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1번 의혹 이겁니다. 상습 지각 의혹. 자, 뭐냐면요. 제보가 왔다는 거예요. 뭐냐. 전현희 건익위원장이 평소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등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 이 지각이 있다는 거는 뭔가 출근 시간이 있다는 거죠. 출근 시간 여기서는 9시입니다. 오전 9시. 자, 이런 의혹이에요. 자, 전현희 위원장은요. 두 군데로 출근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권익위 본사는요. 세종시에 있습니다. 세종시 청사가 있고요. 또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5층에도 권익위 사무실이 있어요. 양쪽으로 이제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종시에 출근할 때 보통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요. 집이 강남 개포동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요. 수서역으로 갑니다. 집 근처에. 수서역에서 SRT 열차를 타고 오송역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관용차로 이 세종청사로 출근을 하고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광화문으로 출근할 때는 그냥 개포동 자택에서 쭈루룩 관용차를 타고 서울청사로 출근을 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세종청사로 갈 때 지각을 했다. 요걸 이제 감사를 해 보니까 결론이 이렇다는 거예요.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간에 봤더니 세종청사로 출근한 게 89일이었는데 그중에 83일을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 그러니까 지각을 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출근했냐고 봤더니 2021년부터는 이렇게 출근했다는 거예요. 수서역에서 아침 9시 20분에 출발하는 SRT를 타면 오송역에 9시 57분에 도착하는데 요 열차를 타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관용차 타고 오면 세종청사에는 10시가 넘는 시간에 도착을 하겠죠. 이게 지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청사로 출근할 때 봤더니 자, 115일을 서울청사로 출근했는데 112일을 9시 이후에 관용차 타고 출근했더라. 여기도 지각을 했더라. 라는 게 이제 감사원 감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을 처분할 수는 없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에요.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지각은 맞는데 뭐 책임을 묻을 수는 없다. 이유는 첫 번째, 장관직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 일반 공무원은 당연히 아침 9시부터 출근해서 근태라 흔히 부르죠. 이 근태를 지켜줘야 되지만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외부 행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한 이유인데, 다른 장관도 다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 장관의 집이 청사는 세종에 있지만 서울에 계속 살다 보니까 세종 서울로 근무지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근무 시간 규정이 힘들다.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만 별도로 이렇게 책임 묻기 어렵다라는 게 감사위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요, 반발을 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제보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은 처분이 난 것만 이렇게 감사 보고서에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처분은 내지 않으면서 왜 제보 확인한 거를 감사 보고서에 넣느냐. 이거는 나를 망신 주려고 공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익위 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왜 공개하는지 적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이게 워낙 관심이 많은 사안이니까 공개를 한다면서 제보 내용의 확인 결과를 기재를 해요. 자, 전현희 위원장은요, 나 실제로 90% 이상 지각한 것도 아닌데 허위다. 이 기준이라면 대통령 근태를 감사하라고 맞봤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뭔가 지각을 한 건 맞지만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 논란입니다. 추미애 구하기 의혹. 또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장관 아들 검찰 수사 때 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유권 해석을 내리는데 그 과정에 개입을 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등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배우자인 정경심 씨가 기소가 됩니다. 재판에 넘겨져요. 국회가요, 권익위원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되는 것 아니냐,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뭘 갖고 있죠?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권.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수사와 관련해서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보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부인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게 생겼는데 법무부 장관에 있으면 이럴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거 이해충돌 아니냐는 논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 뭘 갖고 있죠?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부인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찰 인사 잘 주겠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밉잖아요. 자기 부인을 수사하는데. 그러면 검찰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해충돌 아니냐라고 해서 국회가 권익위에 해석을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실무진이요, 두 가지 해석안을 권익위원장에게 올립니다. 당시에. 1안,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이해충돌이다 라는 안이 있고요. 두 번째 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이해충돌이다. 자, 이 두 가지 안이 있는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언을 해요. 나는 내 부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나 지휘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요. 이 안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당시 박은정 권익위원장,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권익위원장은 1안을 선택합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거예요. 뭐라면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권익위 사무차장을 비롯한 실무진도 1안으로 올렸고 박은정 위원장도 1안을 선택합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누구 때? 전현희 권익위원장 때. 당시 상황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기억나십니까? 추 장관 아들이 군복무 특혜 휴가를 받았다 의혹이 벌어져요. 자, 이거 동행과 뉴스터디 시간에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복무하는 과정에서 휴가를 특혜로 다녀왔다라는 의혹이 불거져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국회가 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 이해충돌 아닙니까? 라고 유권 해석을 요청을 합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자, 똑같이 수사받고 법무부 장관은 지시 보고 받을 수 있고 인사권 받을 수 있고 박은정 위원장은 1안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넘어온 게요, 9월 1일인데 9월 2일 바로 다음날 실무진이 1안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비슷하니까. 그랬더니 전현희 위원장이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는 이거는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예 이 안으로 하세요 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으나 이건 본인이 부인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다라고 감사원 감사에 적혀져 있지만 요거까지는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행사했다는 거를 가정해서 직무 관련성을 판단 내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권익위원회가 법무부와 검찰에 물어봅니다. 실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했습니까? 그랬더니 검찰과 법무부에서 안 했습니다 라는 답변이 와서 실제로 이 안으로 권익위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르죠. 기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럼 조국은 맞고 추미애는 틀리냐? 그죠? 같은 사안인데 왜 두 위원장의 결과가 다르냐? 이거 혹시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같은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장관 봐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쏟아져요. 추미애 구하기에 나선 전현희 권익위.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기사가 쏟아져요. 그랬더니요. 권익위가 해명 보도자료를 냅니다. 뭐라고 내냐면 이건 위원장의 결정이 아니라 담당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이다. 전현희 위원장이 내린 결론이 아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냅니다. 자, 감사원 감사 결과는 뭐냐면 이 보도자료가 허위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전현희 위원장이 지시를 내려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데 왜 거짓 보도자료를 냈냐? 이게 감사원 감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전현희 위원장에게 처분은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요. 이건 또 왜 그러냐? 이게요. 보도자료라는 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적인 뭐 결론, 공문서라든지 이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약간의 허위가 있어도 재량이 인정된다라고 감사원이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또 이건 분명히 적시해 놓습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예요. 전현희 위원장이 유권 해석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를 했는데도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 이건 사실이다라는 것도 적어 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현희 위원장 또 반발하는 거예요. 보통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감사원 보고서에 적어 놓지 않는데 또 이렇게 막 잔뜩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적어 놓으니까 요거 역시 망신주기라는 거죠. 자, 전현희 위원장은요. 아예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거는 허위 감사 보고서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요. 6월 27일에 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터디 방영 기준으로 따지면 이틀 뒤 화요일에 이제 퇴임을 하는 거예요. 야, 3년 다 채웠습니다. 결국 버텨서 3년 임기 다 채운 거예요. 오히려요. 정치적 중량감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민주당 혁신위원장 할 때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운 뚝심 있는 야권 인사가 되면서 정치적 중량감은 올라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칼을 쫙 빼들었는데 제대로 베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무려 13가지를 전현희 위원장 관련된 걸 감사를 하거든요. 감사원 감사 보고서 읽어보면 13가지를 감사하는데 결론 보십시오.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가지는 아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가 꽝이었던 겁니다. 꽝.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2가지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아까 지금 저희가 살펴본 2가지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는 있지만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거고. 자, 전현희 위원장에게 한 가지 주의를 준 건 있어요. 갑질 직원 탄원서 제출 관련해서는
네, 요거 하나 이제 주의를 준 거고, 나머지는 관련자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권익위원장의 책임이 좀 있지 않냐, 관리자로서. 그거에 대한 주의 징계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전현희 권익위원장 당신에게 뭔가 치명적인 거는 발견해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전현희 위원장에게 망신만 준 꼴이 된 거고, 근데 역으로 보면 또 사무총장이 제대로 칼을 베지 못해서 망신을 당했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둘 싸움이. 왜냐하면 전현희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허위, 조작해서 했다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을요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반대로 또 감사원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이 제대로 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했다면서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 참 지독히도 10개월 동안 싸웠는데요. 승자가 누구일까요?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